일단 이게 정말 또 말도 안 밀린 되는 걸 게 어떻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지금 KBO 전체 타율이 2할 9푼입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타율이죠. 용병이 좀 더 많은 게 맞는 것 같은데 투수 쪽으로는. 보유하는 거를 막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위헌성이 있는 거라니까 이게.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이냐 아니면 이것이 전력상의 큰 퇴보냐 논쟁을 낳고 있는 타고 투저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한번 합의 판정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볼이든지 들어오면 일단 치고는 나간다. 어떤 질문인지 소화하시는 한성윤 기자님. 결국 치고 나가지 못해도 사사고라도 나간다. 김은식 작가입니다. 일단 치고 본다. 한국 야구계의 오피니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지훈 변호사님. 호타 준족과 슬러거들 다 모시고 오늘 일단 치고 보는 걸 맞는 것 같습니다. 치고 보는 거? 일단 네. 던지고 보는데. 그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타고 투저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이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 봤는데 야구의 맛이 또 타력이 맛일 수 있지만 아무도 못 건드리는 삼진을 몇 개 하고 그 재미를 지금 요새 어떤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작년 특히 올해 시즌 보면 3할 타자가 3할 손들어 그러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기록부터 좀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타고 투저가 심각하죠. 3할 타자가 각 구단당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개 구단이 있는데 3할 타자가 26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되지 않는 셈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12개 구단에서 3할 타자 13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야구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결국은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이 떨어졌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각한 문제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야구라는 종목의 모든 룰 자체가요. 이제 공격과 수비, 투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균형을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지금 그 균형이 좀 깨졌다. 이런 점에서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케네디 스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8대7 스코어가 제일 재밌다. 근데 케네디 스코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케네디 스코어를 왜 잘못 알려졌냐 하면은 70년대 후반부터 저는 케네디 스코어라는 단어를 중계방송에서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로 둔갑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일본에서는 루즈벨트 스코어라고 알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만 케네디 스코어로 알려진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8대7은 좀 공수의 균형 좀 무너졌다. 좀 너무 공격적인 경기다. 개인적으로는 4대3이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양보해도 5대4 정도면은 충분히 양 팀, 이기는 팀과 지는 팀 사이에 또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이 좀 이루어진 경기다. 요즘 16대8 이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8대7 경기조차도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야구라는 것에 어떤 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아니 서너 번 나와서 한 번 안타 치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자가 3할이라는 게 쉽게 야구를 모르시는 분이 생각할 땐 30%의 확률로 안타를 생산해낸다는 얘기인데 세 개의 아웃카운트 속에서 한 점을 더 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지켜보게 하는 경기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3할 이상을 치게 되면은 좀 재미없게 싱거운 경기가 되고 너무 또 2할 때 타자들만 이제 많아지면은 너무 좀 점수가 안 나는 경기가 되고 그래서 3할이라는 것은 균형 속에서 뛰어난 타자 한 팀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그 정도의 수준 이것이 3할로 맞춰져 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타율이 타자의 능력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율에서는 가장 중요한 볼넷이 빠지고요. 그리고 단타와 홈런을 똑같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3할 2푼에 볼넷이 적고 단타를 양산하는 타자보다는 2할 8푼에 많이 출루를 하고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훨씬 더 뛰어난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야구에 있어서의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웃카운트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타율 3할이라는 의미는 특급 타자의 상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할의 의미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만 제대로 된 기록이 가능하거든요. 3할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3할 타자들이 이렇게 양산되는 풍토는 분명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도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100타점 이상, 100타점 내외에
이 타자들도 굉장히 많은 10명이 지금 네. 9명, 10명이 되거든요. 네. 10명이 넘는다는 거는 100타점이 이게 찬스에 강한 뭐 타자의 상징적인데 한 팀에 한 명씩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100타점의 의미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3할 타자도 그렇고 이런 100타점 이상 선수들도 그렇고 기록이 왜곡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올 시즌에 기록한 3할과 투구 타자 시대에 기록했던 3할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런 모든 기록들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히 프로야구의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KBO를 비롯해서 각 구단들이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한두 시즌 정도는 타고 투저가 있었고 최근에는 2, 3년 내내 지금 타고 투저인데 현상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원인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약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죠. 많은 네. 선수들이 약물의 힘을 빌려서 네. 굉장히 과대포장된 그런 기록들이 양산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약물의 시대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은 이제 99년도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타고 투자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2014년이 사실은 가장 처음으로 팀 방어율이 전체 방어율이 5점을 넘어선 타고 투저의 시대가 됐었는데 2015년에는 조금 타고 투저의 현상이 감소했었습니다만 그래프를 봤을 때는 대세 상승기가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6년까지 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흐름을 봤을 때 한 해 정도 꺾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타구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원인을 한번 하나씩 가보죠. 그러니까 공인구가 탱탱볼이다. 거의 반발력 때문에 이거는 뭐 갖다 대면 날아간다. 공인구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타구 투자에 있어서 공인구의 영향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반발 개수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구단마다 다른 회사의 공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지만 이제는 모든 구단이 단일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까지 한 10여 년쯤 전만 하더라도 타자들이 어떤 이렇게 근력을 키우는 것,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좀 금기시하는 운동이었는데 이제 좀 근력을 키우는, 파워를 키우는 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자들의 파워가 성장한 것이 마치 공이 이렇게 골프공처럼 날아가는 그 느낌이 거기에서 오는 거였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발 계수 측정함으로써 계속 공에 문제가 있는지는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실험 결과는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 공의 문제는 아마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공의 문제라면 정말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반발해서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혹사 논란이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계속 거듭 등판해야 된다든지 이 투수의 운영에 있어서 타구 투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석에 대해서도 한 번씩. 투수들이 아마추어 시절에 너무 많이 던진다라는 문제도 과거보다 더 많이 던지는가라는 부분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과거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대투수들, 뭐 선동열, 최동원부터 시작해서 뭐 송진우, 뭐 이 모든 윤학길 뭐 이런 투수들이 다 아마추어 시절에 어마어마한 혹사를 감당하고 프로에 와서도 또한 어마어마한 혹사를 감당한 이런 투수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과거보다 더 무리하고 있는가? 요즘에 타구 투자 문제의 원인인가로 볼 때는 그것도 조금 번지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좀 듭니다.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명에 의한 혹사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리그를 하는 경우가 있고 토너먼트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 리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혹사 논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그런데 주말 리그의 문제점이 뭐냐면 주말 리그의 특성상 잘하는 선수 한 명이 대부분 경기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고등학교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투수들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하고 있는 주말 리그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투수의 이 경기력이 다른 경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나왔을 때 최소한 6이닝에 3실점 정도로 막아주는 그 정도 투수라면 오히려
기복이 좀 있고 막 8이닝 막 던지다 그 다음 날 또 가간 2이닝하고 강판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 저는 좀 더 많은 이닝을 던지는 투수가 최고의 선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4실점을 하더라도 7이닝 4실점을 하는 투수가 5이닝 던지고 2실점 교체되는 투수보다는 훨씬 더 팀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음번 등판에 더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닝 소화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 본인은 완투한다는 각오로 올라가는 게 늘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완투할 준비를 그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몸을 만들고 선발 투수로 보직이 확정이 됐다면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투할 각오로 올라왔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승리 투수 요건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팀 동료들을 믿고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납득하고 내려올 수 있는 투수, 그런 투수가 더 멋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경기 수의 소화와 우천 경기 운영의 비합리성 이런 부분에서 투수들이 얻어맞을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0개 구단에다가 144게임을 이제 치르면서 좀 더 심각해진 거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딱 맞는 선수 수급을 고려했을 때 10개 구단이 딱 맞을까?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한 8개 구단 정도 때가 적절해 보였어요, 느낌에. 근데 지금 10개 구단은 뭐 가도기적 느낌도 나지만 2개 구단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그 어떤 투수 어떤 그 수급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타고 투자가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선수를 공급해줄 공급원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몇 개의 신생팀이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야구부 폐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학교들도 제법 있고요. 오히려 이게 계속 늘어나고 더 좀 발전하는 분위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한 2, 3년 정도야 못 참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렇게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함이 느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학야구나 실업야구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한 프로야구의 질적 하락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외형적인 확대만 주력해온 KBO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한국 프로야구는 이제 어쩌면 정점에 있고 앞으로 내리막길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나는 스트라이크 존에 관한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주로 타자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2, 3년 시즌 동안에 벌어진 타구 투자는 바로 그 두 개와 연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씩 본다면 스트라이크 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트라이크 존의 확대 여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스트라이크 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수능을 쉽게 출제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변별력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수들 간에 뛰어난 투수가 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국제 무대에 갔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상하좌우로 조금씩 넓어지면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가 더욱더 제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면은 투수 입장에서 유리해지죠. 근데 이게 또 단순하게 어떤 존의 관역, 뭐 다트를 던지듯이 이렇게 평면적인 존이 아니라 입체적인 존을 또 변화구가 어떻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존이 공중에서 그 입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존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가를 심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이렇게 수치로 얼만큼 좁다, 얼만큼 넓다고 얘기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존을 넓히자는 게 뭐 공 반 개씩 좌우로 확장하자 이런 식의 문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심판조에서 시즌이 끝나고 비디오로 계속 좀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거를 분명히 존을 좀 스칠 수 있었던 공, 스쳐나갔다고 봐야 되는 공에 대해서 좀 박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가 혹은 어떤 심판 안에 어떤 분위기나 리그에서 심판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위축됐던 경우 그래서 좀 소심하게 판정한 경우들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경기력과 투수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포스트 시즌이 되면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스트라이크 존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교파 투수들이 포스트 시즌에 많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지고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스트라이크 존을 늘리게 된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투수의 변별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염두를 해봐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선수와의 관계를 이제 좀 살펴보면 외국인 선수들의 활용, 운영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늘었는데 지금 잘 치는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좀 간 사람들도 있고요. 뭐 박병호, 김현수, 나바로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가면서 타구 투조는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줄 거라고 예상을 이게 했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돼버린 그러니까 거죠. 결국은 외국인 타자 한 명이 늘어나가지고 타구 투조 됐다고 설명하려면 그 외국인 타자들이 강력해야 되고 한국인 타자들은 좀 못하거나 예전하고 평균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통계적 보면 안 그래요. 한국인 타자들이 전신은 3할 이상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가 한 명 더 들었기 때문에 타구 투조로 됐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는 외국인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타구 투자를 만회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는 니퍼트를 비롯해서 만약에 한국 프로야구의 외국인이 전부 사라졌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구 투자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2명의 선발진을 구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영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자신은 건재하고 제대로 던졌습니다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그 다음 투구가 흔들리는 이런 걸로 봤을 때 팀 플레이 전체가 지금 실력이 저조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좀 낼 수가 있어요. 일단 객관적인 지표로 있었을 때 수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수비율은요 9할 8푼 1, 2에 해당하는데 이 평균 수비율은 일본에서 가장 수비가 나쁜 팀의 수비율이 9할 8푼 2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개 구단 같은 경우에는 9할 7푼대의 수비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수비율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수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안타라는 것은 반드시 잘 맞은 타구가 안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자의 타구의 질도 영향을 받지만 수비의 영향도 받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인데 이것을 놓치면 이것은 에러가 아니라 그냥 안타로 기록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록원들 같은 경우에는 에러보다 안타로 기록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야수들의 수비 능력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타구 투저가 확대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악순환되는 게 있어요. 이제 타구 투저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공격이 뛰어난 선수들을 중심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수전의 시대에는 공격보다는 우선은 선수가 수비가 잘 돼야 그렇죠. 주전으로 기용한다. 요즘에는 수비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공격력이 되는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타구 투저 현상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외국인 선수 부분입니다. 지금은 타자 한 명하고 투수 2명 이렇게 하는 정해져 경우인데 있죠. 이걸 좀 제한을 푸는 게 맞지 않나. 팀의 성격에 맞게 투수력이 부족한 팀은 아예 투수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프로야구에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2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선수의 보유 한도는 뭐 무제한으로 늘리고 출전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면서 부작용이 없는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구단 수는 늘었지만 그 경기 수가 늘어나는 건 좀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10개 구단으로 늘리고 곧바로 16차전, 그 144경기 좀 많지 않나? 126경기로 가면 좀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러면 생각입니다. 18경기를 줄였을 때의 수익이 손실이 발생하죠. 그 손실은 단지 KBO만의 손실이 아니라 그 경제적 네네. 효용이죠. 경제적 효용을 따져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타구 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야 될 상황이라면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KBO에서 외형적인 확대를 추구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 관중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900만 관중까지 도전하는 토대가 마련이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 수익이 구단들의 이해와 요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계권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송사와 협상을 하면서 중계권료를 대폭 올린 측면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록적인 면에 있었을 때도 어떤 슬러거가 뛰어난 선수가 등장한다면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깰 확률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같은 기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논외로 친다면은 KBO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예전처럼 다시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에 있어서는 조금 현재 KBO라면 어려울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구 투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현재와 같이 10개 구단이 144경기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많은 수익이나 관중 증대 효과를 포기할 정도로 타구 투자가 심각한 거냐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법적으로 비례의 원칙이거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해답은 사실 선진 외국을 사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몇백 년, 10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결국 타고 투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돌이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어쩌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한번 그 얻는 이익하고 얻을 일을 손해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타구 투자 현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타구 투자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걱정할 현상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번은 진지하게 검토해볼 문제다 해서 새 전문가 모시고 합의 판정에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